감독령 철학을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번 동영상을 잘 보셔야지 되는 게, 지금 이제 미국의 금리가 이제 제로 금리로 떨어지게 되고, 우리나라도 이제 드디어 최저 그 금리가 떨어졌죠. 제로 금리로 떨어졌는데, 금리가 떨어지면서, 주식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금리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의 경제 성장률 플러스 소비자 그 상승 물가를 반영을 해서 금리를 정하는데, 금리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고, 또한 그 소비자 그 물가도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그 시중에 돈이 그 돌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각자 그 개인들이 그 소비를 해야지 되는데 소비를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더더욱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고, 특히 소상공인들, 작게 이제 자기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어렵다라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그럼 어려운가? 그러면 지금 이제 2020년 경자년은 굉장히 어려운 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식이 계속 이제 그 떨어지는 형국, 그러니까 그 주식의 그 방향성이 하향 곡선을 걷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 성장률이 좋을 때는 주식이 올라가는 거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때는 주식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자산의 가치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동산과 부동산이 동시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부동산을 갖고 있다. 그러면 부동산은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어려운 그 시기를 어떻게 넘겨야지 되는가. 그러면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움직이시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뭔가 그 내가 사업을 확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새롭게 창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평상시에 마음 먹었던 것보다는 좀 더 단단히 마음을 굳건하게 먹고서 시작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경기가 안 좋더라도 내가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 창업이 그 함으로써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게 되면 더 그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 되고, 마음을 더 단단히 먹고서 해야지 되는 거고, 기존에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마음을 더 단단히 먹고, 자기의 그 마음을 추스리면서 하셔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때는 욕심을 내려놓으셔야지 돼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을수록 예를 들어 욕심을 부린다라고 하게 되면, 경기가 좋을 때 욕심 부리는 거하고 경기가 안 좋을 때 욕심 부리는 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그 욕심에 의해서 내가 더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겪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그 다음 그 목적을 위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면서 다음에 무언가 준비를 하면서 내가 지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원잡 하시는 분은 반드시 투잡을 해야지 되고, 투잡 하시는 분은 반드시 쓰리잡을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이 난간을 헤쳐나갈 수가 있지, 그냥 나만 불경기냐, 다른 사람도 불경기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되는가, 이렇게 해서 안주하지 말고,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무언가를 또 하나를 창출을 해야지 되겠다. 뭔가를 내가 또 하나를 뭔가를 해봐야지 되겠다.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발생을 시키려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노력을 하지 않고 투잡 쓰리잡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 어려운 시기를 그냥 지나가려고 하지만 나는 그래도 투잡 쓰리잡으로 인해서 조금 더 이렇게 성과를 노리면서 간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내가 발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불경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올해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년은 더 어렵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내가 사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의 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내가 그래도 어려움을 겪더라도 나의 자본이기 때문에 나의 그 자본만 이렇게 없애는 형국으로 간다. 불경기라면 없애는 형국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조금만 더 견뎌내면은 이거를 극복하게 되면은 이게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내가 창업을 한다 그러는데 완전히 나의 그 돈으로 창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그 부채를 빌려서 반은 부채를 빌리고 반은 내 돈으로 했기 때문에 시작부터 내가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딘가에 그 부채를 가지고 나의 자본과 같이 해서 창업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장사가 잘 돼야지 되는데 장사가 그렇지 못하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일단 스타트가 마이너스서부터 출발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올해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하게 되면 나는 마이너스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이너스를 만들어낸 상태에서 내년에 경기가 예를 들어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모를까 내년도 경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내년은 더더욱 내가 더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지금은 내가 어느 정도 그 자본에 의해서 견딜 수가 있지만 이 자본이 올해 다 소진이 되고 내년에 그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내년을 보내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에 하나 지금 올해는 내가 마이너스로 시작이 됐지만 내년에 플러스 된다 하더라도 나의 부채가 있기 때문에 부채를 내가 이렇게 갚게 되면 나는 손에 짚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가 올해도 안 좋고 내년에는 더 힘들어지니까 이 흐름을 타고 가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올해의 그 운 자체가 들어온 것이 별로 그렇게 좋게 작용이 되지 않고 내년에는 더더욱 운이 더 안 좋게 작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나는 말 그대로 엎드려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가시밭길을 내가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거를 미리 알고 대처하면서 간다라고 하게 되면 마음에 기본적으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슬기롭게 넘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장사를 하다가 보면은 장사가 잘 될 때도 있고 좀 안 될 때도 있고 또 장사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롤러코스터를 탄단 말이에요. 롤러코스터를 타더라도 경기가 안 좋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번다 하더라도 그걸 쓰지 않고 모아놓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올해는 뭔가를 쓰면은 안 되고 말 그대로 밥하고 김치만 먹는 그러한 해라는 거죠. 올해 밥하고 김치만 먹어야지 올해를 넘기면서 내년까지 넘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올해 밥하고 김치만 먹지 않고 다른 것도 먹고 다른 것도 바라보고 다른 것도 취미 활동을 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올해는 그럭저럭 넘길 수는 있어도 내년은 넘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그 부동산에서 꽃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경매의 물건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좋은 물건이 싸게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본이 없게 되면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부동산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러한 형국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감독명 철학을 애청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은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으로 인해서 돈을 벌고 싶다, 돈을 번다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개발을 해야지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 하수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지만 고수는 부동산을 개발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개발할 수 있는 그 조건, 그러한 것들 형국을 만들어내게 되면 얼마든지 기회는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동산을 개발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오더라도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떨어진다, 오른다,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 오른다에 따라서 내 감정이 그렇게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조용히 나의 갈 길을 가면서 부동산 개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될 때 그 부동산 개발을 함으로써 부동산 투자보다 10배의 가치를 내가 얻어낼 수 있다라고 제가 자꾸 이야기를 했어요. 부동산에 투자해봐야 1억밖에 못 벌지만 부동산을 개발을 하게 되면 10억이라는 거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부동산에 그 투자를 10억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부동산을 개발을 하게 되면 100억이라는 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작게 뭐 그 수익을 발생을 시키고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크게 수익을 발생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서는 부동산 투자로 해서 절대 돈을 벌 수가 없는 시대고, 그 부동산 투자로 인해서 돈을 설사 벌었다 하더라도 세금을 내거나 아니면 그 부동산을 팔았을 때 나한테 내 손에 쥐어지는 그 수익금은 얼마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투자 쪽으로 가지 말고 개발 쪽으로 가라고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된 사람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다 알아들을 거라고 믿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공부가 덜 된 분들은 지속적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감을 잡으셔야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는 부동산을 투자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이미 지나갔고, 앞으로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부동산을 개발하는 시대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고, 그 주변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고 해서 1, 2억을 벌었다고 해서 그거를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푼돈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부동산을 개발을 하게 되면 그 부동산 투자의 수익금의 10배 이상을 내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말 그대로 껌값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동산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고 어떻게 내가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느냐, 여기에 더 집중을 하셔야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이제 앞으로 계속 하향 곡선을 걷게 되면 그 경기가 하향 곡선을 간다라는 걸 내가 알아차리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대비를 하면서 자금을 확보를 하고 그 자금 확보에 의해서 부동산을 개발을 할 생각을 하셔야지 된다는 거죠.